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제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학생 교과 전형 30명 모집하고 지역인재 교과 전형 31명을 모집합니다. 그럼 전국 단위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이 일반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뽑았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등급 합 9등급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제주교육대학교를 지원 가능한가를 살펴보았을 때 내신 성적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제주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제주교육대학교 입학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보통 1.5 정도의 평균 등급이었던 것이 1.6, 1.7,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2.0 사이에, 물론 과목별로는 차등이 있지만 이 정도 성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주교육대학교 교과 전형을 생각하신다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학생 2에서 종합전형에서는 1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단계가 선발된 후에는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그러면 12명을 선발하게 되면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대로 지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학생의 면접이 제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놓고 봤을 때 면접 보는 날짜가 다른 학교들과 구분이 되어서 갖고 많은 인기가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 중복되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교육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면접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니아층이 상당히 두꺼운 학교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다가 63명의 초등교육학과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일단 한국교원대학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두 번째는 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실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선발되는 학생들은 최종 합격을 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1.5 이내의 학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국교원대학교는 사범대학교들도 같은 형태로다가 전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다른 학과를 지원해서 합격한 다음에 초등교육학과의 복수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 면접의 형태는 자료를 주는데 보통 제시문이 500자에서 1000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교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시사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되지 않고요. 보통 학생들이 10분 정도의 자료를 보고 작성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3분 발표한 다음에 3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으로 4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시문을 보고 10분 동안 작성한 그 작성표를 가지고 들어가서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한국교원대학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3분 동안 얼마나 잘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난이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받으려면 열심히 답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원대학 같은 경우에 전형 일정은 12월 18일로 일반 다른 교육대학교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뒤에 하기 때문에 면접 공부를 할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은 학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도 좀 어려운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뽑는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세 가지 유형의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학생들이 뭐 지원한다고 하지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6등급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제 과목입니다. 그리고 논술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렇게 쉬운 전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등급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신 평균 등급이 1.1x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물론 은미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인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작년에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한 전형입니다. 여기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 유일한데요.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주는 일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면접은 항상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는 것도 잊지 말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14일과 11월 15일에 문과 영역과 이과 영역을 나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육학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망 컨설팅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확인하시던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